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사조 최기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발표하게 된 내용은 평면 직선 점으로 측정해야 되는 이유와 물체의 자유도 부족, 그것을 데이터의 우선순위의 관점에서 설명하게 되었는데, 처음 나눠준 도면을 보면 만약에 제가 1, 2, 3번이라고 가정을 하면 1번은 XY 평면을 측정하기 때문에 구속되는 직선운동 자유도는 Z, 구속되는 회전운동 자유도는 RX, RY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속되는 직선운동 자유도는 Y, 회전운동 자유도는 RZ, 세 번째는 구속되는 직선운동 자유도는 X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게 되면 데이텀 우선순위의 관점으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데이텀을 우선순위로 결정하는 기준은 가공이 잘 된 면이나 길이가 길거나 조립 시 기준이 되는 면인데, 이것을 평면으로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차 데이텀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되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면으로 잡는다고 생각하였고, 그 다음으로 1차 데이텀으로 면 보정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측정물이 제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차 데이텀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1차 데이텀 면 보정을 하는 이유는 면의 요소를 이용하여서 1차 평면의 측정물의 기준이 되어주고 3점 이상의 측정점을 얻어서 평면을 공간 정렬 보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단 저희가 측정하는 사용 기기가 3차원 측정기인데, 그 3차원 측정기에서 처음 기준부터 직선을 사용하게 되면 직선은 2차원이기 때문에 처음 1차 데이터 면 보정을 하는 이유는 3차원 측정기의 기준이 되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선 보정을 하는 이유는 2차 데이터는 여기 기준인데, 선의 성분을 이용하여서 1차 데이텀이 설정되고 그 설정된 평면을 기준으로 보정을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직선을 투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평면을 잡아준다고도 저는 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굳이 평면으로 하지 않고 직선으로도 자유도 구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직선으로 보정을 해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점 보정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면 보정과 직선 보정을 통해서 잡힌 보정의 원점을 설정해주기 위해서 점 보정을 통해서 원점 지정을 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직선, 그리고 아까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자유도 중에 직선 운동 X만 남기 때문에 굳이 평면으로 해주지 않아도 전부 6 자유도가 잡히기 때문에 저는 평면 직선 원으로 지정해준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평면 직선 원으로 측정하는 이유는, 점으로 측정하는 이유는 사실 평면으로 측정하게 되면은 더 완벽한 좌표기가 잡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저희가 만약에 일적으로 보았을 때 만약에 10개의 측정물을 오늘 측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많은 측정물을 측정할 때 평면으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평면 직선점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유를 붙이자면 6 자유도를 저희가 구속할 때 평면 직선 점으로 하여도 평면으로 할 필요가 없이 6 자유도가 전부 잡히기 때문에 평면 직선 점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우선순위의 관점과 자유도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데이터를 빈 쪽을 했다, 가공이 잘 되는 쪽을 한다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내가 옛날에 만든 자료야 그게. 네. 요즘은 도면에 기록된 데이터 우선순위에 따라서 데이터를 정하는 거예요. 네. 뒷면 가공 잘 되면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점 대신 저기를 평면으로 측정해서 원점 지정을 하면 장점은 없을까요? 장점은 잘 따로 모르겠습니다.
하고 다른 분도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네. 그리고 평면하고 이제 2차 데이터를 직선으로 한다고 했을 때 네. 그 직선을 투영해가지고 평면을 만든다는 생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굳이 평면을 안 해도 직선으로만 이렇게 투영해도 평면이 생성됐다 했잖아요. 네.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아니, 근데 직선을 하는데 어떻게 투영돼서 평면이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연장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선이 제가 연장되고 이렇게 연장이 돼야지 측정한 게 여기인데 이렇게 연장이 돼야지 이렇게 연장이 돼서 평면을 만든다는 거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투영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건 가정일 뿐이고 저희가 이렇게 일단 처음에 평면을 잡게 되면은 이렇게 XY 제프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기울기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직선을 통해서 이렇게와 이렇게로 고정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면처럼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말이 되나? 자원물이 절대적인 직각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절대적. 그럼 애초에 데이터를 찾는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어떤 얘기인지는 내가 이해를 해서 그 문제는 이따가 네. 자,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오케이. 다른 분 혹시 발표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사조인가? 5조? 그 다음에 5조인가? 안 되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사조 최기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발표하게 된 내용은 평면 직선 점으로 측정해야 되는 이유와 물체의 자유도 구속 그것을 데이터의 우선순위의 관점에서 설명하게 되었는데 처음 나눠준 도면을 보면 만약에 제가 1, 2, 3번이라고 가정을 하면 1번은 XY 평면을 측정하기 때문에 구속되는 직선운동 자유도는 Z, 구속되는 회전운동 자유도는 RX, RY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속되는 직선운동 자유도는 Y, 회전운동 자유도는 RZ, 세 번째는 구속되는 직선운동 자유도는 X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게 되면 데이텀 우선순위의 관점으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데이텀을 우선순위로 결정하는 기준은 가공이 잘 된 면이나 길이가 길거나 조립 시 기준이 되는 면인데 이것을 평면으로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차 데이텀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되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면으로 잡는다고 생각하였고 그 다음으로 1차 데이텀으로 면 보정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측정물이 제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차 데이텀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1차 데이텀 면 보정을 하는 이유는 면의 요소를 이용하여서 1차 평면의 측정물의 기준이 되어주고 3점 그 이상의 측정점을 얻어서 평면을 공간 정렬 보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단 저희가 측정하는 사용 기기가 3차원 측정기인데 그 3차원 측정기에서 처음 기준부터 직선을 사용하게 되면 직선은 2차원이기 때문에 처음 1차 데이터 면 보정을 하는 이유는 3차원 측정기의 기준이 되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선 보정을 하는 이유는 2차 데이터는 여기 기준인데 선의 성분을 이용하여서 1차 데이터이 설정되고 그 설정된 평면을 기준으로 보정을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직선을 투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평면을 잡아준다고 저는 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굳이 평면으로 하지 않고 직선으로도 자유도 구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직선으로 보정을 해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점 보정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면 보정과 직선 보정을 통해서 잡힌 보정의 원점을 설정해주기 위해서
점 보정을 통해서 원점 지정을 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직선 그리고 아까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자유도 중에 직선 운동 x만 남기 때문에 굳이 평면으로 해주지 않아도 전부 자유도가 잡히기 때문에 저는 평면 직선 원으로 지정해준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평면 직선 원으로 측정하는 이유는 점으로 측정하는 이유는 사실 평면으로 측정하게 되면은 더 완벽한 좌표기가 잡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저희가 만약에 일적으로 보았을 때 만약 10개의 측정물을 오늘 측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많은 측정물을 측정할 때 평면으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평면 직선점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유를 붙이자면 6자유도를 저희가 구속할 때 평면 직선 점으로 하여도 평면으로 할 필요가 없이 6자유도가 전부 잡히기 때문에 평면 직선 점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우선순위의 관점과 자유도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데이터를 뭐 빈 쪽을 했다, 뭐 가공이 잘 되는 쪽을 한다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 내가 옛날에 만든 자료야 그게. 네. 요즘은 도면에 기록된 저 데이터 우선순위에 따라서 데이터를 정하는 거예요. 네. 뒷면 뭐 가공 잘 되면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저 점 대신 저기를 평면으로 측정해서 원점 지정을 하면 장점은 없을까요? 장점은 잘 따로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도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네. 그리고 평면하고 이제 2차 데이터를 직선으로 한다고 했을 때 네. 그 직선을 투영해가지고 평면을 만든다는 생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 굳이 평면을 안 해도 직선으로만 이렇게 투영해도 평면이 생성됐다 했잖아요. 네.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아니, 근데 직선을 하는데 어떻게 투영돼서 평면이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연장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선이 제가 연장되고 이렇게 연장이 돼야지, 측정한 게 여기인데 이렇게 연장이 돼야지, 이렇게 연장이 돼서 평면을 만든다는 거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투영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건 가정일 뿐이고,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 평면을 잡게 되면은 이렇게 XYZ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기울기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직선을 통해서 이렇게와 이렇게로 고정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면처럼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말이 되나? 가공물이 절대적인 직각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절대 그럼 애초에 데이터를 찾는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어떤 얘기인지는 내가 이해를 해서 그 문제는 이따가 네. 자,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오케이. 다른 분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사전가 5조? 그 다음에 5조인가? 안 되겠죠? 좋은데. 구조 발표를 맡은 박우재입니다. 1차 데이텀으로 공간 정렬을 하고 2차 데이텀 평면 회전과 3차 데이텀으로 원점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왜 공간 정렬, 평면 회전, 원점 지정을 모두 평면으로 하지 않느냐 하면 1차 기준으로 평면을 측정하고 2차로 완벽한 방향과 90도의 근사치 값을 얻기 위해 직선으로 측정하고 3차로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 점을 찍습니다. 네, 결론은 평면으로도 설정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값을 얻기 어려워하지 않고
평면 직선 점으로도 데이텀 설정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면으로 하는 게 더 정확히 값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평면 값이 조금만 뒤틀리더라도 각도의 범위가 많이 벗어나게 되면 그건 이제 3차원 공간 안에 완벽한 직선을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측정물이 90도가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측정물이 다 90도일 거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3차원 공간 안에 형성된 그 데이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평면으로 했을 때 조금은 살짝 틀어지는 경우와 직선으로 설정해서 살짝 그 네, 아까 처음에 발표하신 분이랑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게 자신 있게 자신 있게. 평면과 직선이 조금 더 정확한 값을 유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질문인데요. 네? 가공이 정확하게 안 됐으면 가공이 정확하게 안 된 정보를 반영해서 좌표계를 잡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한쪽이 가공이 잘 안 됐으면 그걸 외면하고 잘 된 쪽만 가지고 좌표계를 잡는 게 맞나요? 내 생각에는 잘못된 거 자체 정보를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좌표계를 잡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반대로 오차가 있는 쪽은 그냥 무시하고 한쪽만 가지고 반영한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럼 그거는 좀 어떤가?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평면보다는 직선으로 측정해서 값을 얻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의미가 뭐냐 이게 유리하다는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오차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오차가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더 많은 오차를 파악을 해야 그걸 반영을 하는데 네. 오차가 많은 걸 측정을 해서 반영을 해야 맞지 않냐 이거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다른 분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첫 번째 발표자도 그렇고 두 번째 발표자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잘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안녕하세요. 6조 발표를 맡게 된 유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공간 정렬로 두 개의 회전 운동하고 하나의 직선 운동이 지속되고 평면 회전으로 하나의 직선 운동과 하나의 회전 운동이 구속이 되고 원점 지점으로 나머지 남은 하나의 직선 운동이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평면, 직선, 점으로 이제 데이텀을 1차, 2차, 3차로 써서 측정을 하면 평면에서 공간 정렬을 해서 데이텀 이제 두 개의 회전 운동과 하나의 직선 운동 똑같이 그래도 직선 운동 하나, 회전 운동 하나, 직선 운동 하나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자연수 구속이 돼서 측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면으로 굳이 하나 하지 않아도
6개 자유도 구속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측정이 된다고 생각해서 평면으로 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앞에 세 줄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충분하다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충분하다는 의미가 지금 발표한 게 다 맞아. 충분해. 근데 충분한데 이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뭐냐면 모든 면이 완벽하게 가공됐다는 전제 하에 충분한 거야. 근데 실제 제품에서는 직각도도 안 맞고 진직도도 안 맞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참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잘안 탔구나. 다음 고객이 좀 찝찝해. 지금 인사 안 했잖아. 지금 칠판 지우는 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마무리를 못했어. 그러니까 마무리를 먼저 하고 칠판을 지우는 거예요. 칠판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조 발표를 맡게 된 김재호입니다. 일단 저희 3차원 측정기에서 공간 정렬 평면 회전 원점 지정을 모두 평면으로 측정하지 않고 평면 직선 점으로 측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 건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는 이제 원점을 찾는 과정, 공간 정렬, 평면 회전, 원점 지정 전부 다 좌표축을 하나씩 구속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평면이든 직선이든 첫 번째만 평면이 오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구속하는 성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한 개의 좌표축으로 데이터 우선 순위에 따라서 구속하기 때문에 이제 구속 성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전혀 없고, 왜 처음에 한 개의 평면을 3.5로 측정하냐 그러면 그거는 이제 평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공작물에 작용하는 힘을 평형이라고 합니다. 공작물은 평형 상태에서 정지했다고 보는데 그거를 평면을 3.5로 평형 상태를 줬을지 그게 정지된 상태로 보고 3점을 최소점으로 측정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따로 말씀드린 거고, 이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3평면 측정 시 더 정확한 자세 아니면 더 정확한 형체 측정이 무조건적으로 가능하지만 이제 평면 직선 점으로 측정할 때 육자유도 구속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다. 하지만 측정 형체가 클수록 이제 3평면 측정이 필요해진다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왜 육자유도 구속에 무리가 없는 이유를 제외하고 왜 평면 직선 점으로 측정을 할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시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아니면 비용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실무적으로는 좀 하면 안 되는 방법이 아닐까. 왜냐면 뭐 진직도 있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각도도 있고 해서 실무적으로는 웬만하면 깊이 해야 되지만 그냥 저희는 이제 육자유도를 구속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점 하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제 생각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 혹시 평형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그 평형 개념을 제가 나오기 직전에 딱 봐가지고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형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어떻게 따라줘요? 예. 그 처음에 평면 빼고 직선하고 점은 그 평면은 제대로 적으면은 그 구속 성분이 예. 차이가 없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한 개의 평면을 잡을 때 사실 한 개의 축, 한 개의 직선 성분 한 개, 회전 성분 두 개를 잡게 됩니다. 이게 평면을 쓴 상태인데 3평면 전부 다 1, 2, 3차 데이터를 전부 다 평면으로 잡는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되지만 이제 데이터 우선순위에 따라서 얘에서 잡힌 거는 이제 이거 하나가 회전 하나가 뺏어서 1이 되게 되고 이제 위아래에서 직선 잠깐만. 예, 데이터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잡는 수는 똑같은데 이제 하나씩 빠지게 되는데 이게 사실 직선 이게 이건 평면이고 이게 사실 이거를 하나 자유도를 부족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조 발표를 맡게 된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앞에서 발표한 조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조금 혹시 궁금한 데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이제 보면 문제가 3차원 측정기에서 공간, 정렬, 평면 회전, 원점 회전 모두 평면으로 측정하지 않고 평면 직선 점순으로 측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이제 공간이 이렇게 저희가 서 있는 활동하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럼 점을 딱딱딱 세 개 이렇게 딱딱 찍어봐요. 딱딱딱. 그러면 평면이 생기겠죠. 근데 데이터는 사실 세 개로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측정해서 평균값을 최대한 오차를 적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평면이 만들어졌어요. 평면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제 제목 자체가 측정 좌표계잖아요. 그럼 좌표계란 무엇일까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제일 첫 번째 주에 아마 설명드린 적이 있을 텐데 이제 좌표계라 하면 이제 세 개의 축이 서로 완전히 직교하는 좌표축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3차원 세상에서 살 수 없고 그 이상의 차원에서 살 수 없는데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평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2차 데이터를 평면으로 측정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가 이제 평면인데 2차를 만약에 띡띡띡 설명해서 평면과 평면을 측정하면 된다면 이렇게 생성하게 돼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럼 이게 직교한다고 할 수 없겠죠. 좀 틀어졌으니까. 네. 왜 그렇게 잡혀? 네? 만약 직교를 이렇게 잡으면 이것도 수직으로 잡힐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측정물이 만약에 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측정 좌표계랑 측정물이랑 좀 따로 생각하는데 나중에 합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 좌표계를 형성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처음에 이렇게 평면을 측정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서 여기에 만약에 평면을 측정을 했는데 이 평면이 완전히 직교하지 않고 좀 울퉁불퉁해요. 그럼 그 평균적인 평면이 이렇게 생성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생성되면 완전히 직교하는 좌표계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직선으로 해가지고 직선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얘랑 수직이면서 이 직선을 통과하는 평면을 수학적으로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완벽히 직교와 직교하는 하나의 좌표축이 생겼죠. 까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세요? 그러면 넘어가고 이거 또 네. 설명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평면하고 직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완벽히 직교하는 x z 쪽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럼 이미 이렇게 직교하는 게 생겼어요. 제 손이 직교가 아니겠지만.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한 축을 생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직교한다고 봐주세요. 이렇게 직교한다 봐주시고 마지막 이 면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직교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직선을 선택했는데 제가 평면을 선택하면 당연히 아까처럼 또 오류가 나겠죠. 이렇게. 직선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좀 비틀어진 직선을 선택한다고 했으면은 이게 세 개 또 직교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점을 딱 찍게 되면은 얘랑 직교하고 이 점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은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하나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이 점을 딱 그냥 아무데나 찍으면은 이제 이 점도 포함하면서 얘랑 직교하는 수학적 계산을 해가지고 평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계가 생성이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자유도 보석에 대해서는 앞선 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데이터 우선 순위에 대해 관점에 말해보자면 평면이 제일 안정적일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평면, 직선, 점 중에는 평면이 제일 안정적인데
방금 평면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우선순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은, 만약에 제가 마지막에 그 점을 포함하는 평면을 수학적으로 계산했잖아요. 그럼 마지막 평면이 만약에 제 손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이 점을 떡 찍었을 때 얘랑 수직하면서 이 점을 포함하는 평면을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완전히 모양이 다르잖아요. 또 여기다 찍었으면 이 안쪽으로 또 평면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측정물이랑 좌표계랑. 그래가지고 이제 딱 도면을 보고 아니면은 이런 도면들을 보고 이 면을 제일 안정적인 기준으로 선택해야겠다 하는 것을 평면으로 해서 1차 데이터로 설정하고, 그 다음 덜 중요한 부분을 직선으로 해서 2차 데이터로 설정하고, 마지막 제일 불안정한 점으로 측정하는 거는 3차 데이터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많이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설명드리는 거랑 좀 갭 차이가 많이 났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네. 그 3차원 측정기에서 3평면으로 측정했을 때 한 3평면으로 측정했을 때 3점으로 평면을 측정했을 때요? 예. 네네. 평면 3개로 측정을 했을 때 네. 그 1차 데이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2, 3차가 각도가 맞춰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도가 다르면,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확실하지 않은데 이게 2, 3차가 예를 들어서 90도를 정확하게 못 이뤄준다 그러면 그게 약간 틀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틀어지는. 예. 네네. 근데 아까 그 평면 3평면을 측정 못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네. 평면으로 3개를 측정 못하는 네. 이거요? 그러니까 그 계산한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맞는데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평면을 측정해서 이런 좌표측 x라는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런 좌표측에서 설명이 되겠죠? 계산이 되는데 평면과 평면이 왜 안 되냐면은, 평면을 이미 만들어진 1차 데이터는 무조건 완전 그냥 진직도도 0이고 평면도도 0이고 완전 그냥 빵빵한 평면이에요. 그 상태에서 다른 평면이 또 들어오게 된다면은 직선이어야 그 계산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평면이면 이미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요? 이렇게 직교를 해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생성된 평면을 다시 수학적으로 고정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대충 보정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싶어서. 보정되는 게 맞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맞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 좀 못하겠는데, 보정을 하기 위해서 직선을 선택해서 그 직선을 선택해야지 그 보정된 평면이 새로운 평면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애초에 측정값으로 이렇게 측정값을 그냥 이렇게 박아버리면은, 박다는 표현 좀 이상하게 했는데, 그냥 측정값을 그냥 애초에 이렇게 말뚝 박아버리면은 얘는 보정을 하고 싶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면이 이게 측정이 됐으니까. 하지만 직선으로 하게 된다면은 계산을 하는 그 값이 수학적으로 형성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그 얘기는 아까 앞쪽에서 한 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은 내가 또 따로 설명할 거니까 지금 설명한 게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어.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더 이상 질문? 네. 평면이 이렇게 생겨서 직선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문으로는 안 되나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제가 이렇게 평면과 평면, 그러니까 지금 좌표계 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이게 평면과 평면이 이렇게 직교가 안 돼가지고 직선 선택했다 했잖아요. 근데 왜 점은 안 되냐면은 평면이 제일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직선이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점이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애초에 평면하고 그냥 이미 직선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인데 점을 박아버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을 박아서 이걸 포함한 평면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점이 만약에 제 손이 기형적으로 생겨가지고 이게 평면으로 가공이 된 건데 사실 실제 가공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점을 여기다 찍으면은 평면이 수학적으로 계산 평면이 이렇게 생기겠죠. 점을 여기 찍어버리면 수학적으로 계산된 평면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직선을 2차 데이터로 설정한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는 어쩔 수 없이 3차 데이터로 설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제일 조리성을 고려했을 때 제일 위치도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 제일 안정적이어야 되고 제일 기준이 명확해야 될 곳을 평면으로 해서 1차 데이터로 설정하는 거예요. 네, 2차도 점으로 할 수 있지만 그나마 안정적인 직선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선을 선택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안정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네. 점이 왜 안 되냐고 쓰는 거 있잖아요. 점이 안 되는 이유는 회전 구속 성분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점은 위치 구속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1차 데이텀에서 회전 구속이 두 개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개의 회전 구속을 해야 되는데 점만 가지고 회전 구속이 안 되잖아. 그래서 직선을 가지고 회전 구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하여튼 이거 다 연결된 거니까 이따 또 설명할게요. 예. 역시 이제 질문이 없으면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상 질문이 없으면은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타자가 이제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조 발표를 맡게 된 문재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조는 물체의 자유도 구속을 알아보는데 먼저 1차 세계의 위치의 결정구에 의한 세계 위치 결정구에 의한 선형회전 운동 구속이며 한 개의 선형 운동, 두 개의 회전 운동으로 구속되며 두 번째로 2차 데이텀 두 개의 위치 결정구에 의한 선형 회전 운동 구속이 되며 구속된 평면과 수직인 평면에서 구속하지 않는 회전 운동 방향으로 한 개의 선형 운동, 한 개의 회전 운동을 구속하게 되며 그 다음 마지막 3차 데이텀 한 개의 위치 결정구에 의한 선형 운동 구속, 그 다음에 이제 구속되지 않은 한 개의 선형 운동을 구속, 자유도 구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그림에서 우선 자유도 구속을 말하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거 자유도 구속 이렇게 나와. 평면으로 하면 안 돼. 평면으로 안 하고 직선 점으로 한 이유가 뭔지가 지금 오늘 점으로 그 질문 내용이거든요. 평면으로 하지 않고 평면 직선 점으로 한 이유가 뭔지. 점으로 한 이유가 우리가 3차원 측정 시간에 평면 측정하고 공간 정렬, 직선 측정하고 평면 회전, 점 측정하고 원점 측정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왜 평면 측정에서 공간 정렬, 평면 측정에서 평면 회전, 평면 측정에서 원점 측정 이렇게 하지 않았냐? 라는 거하고 연관시켜서 혹시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 준비 안 했으면 괜찮아. 안 했어도. 네, 이상으로 2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지우고 가야지. 그래도 좀 안 된 것 같아.
3조 발표 이번 3조 발표를 맡게 된 이진혁이라고 합니다. 특정 좌표계에서 자유도와 데이텀의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로 일단 평면을 측정하면 회전 운동 2개와 직선 운동 1개가 구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면이 생성이 되는데 이 평면에 절대적인 직각인 데이터면을 잡기 위해 직선을 측정하여 1 회전 운동과 직선 운동이 구속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직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위에서 공간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직선으로 자세를 잡기 위해서 직선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물론 뭐 평면으로도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이 낭비되고 평면으로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낭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직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선 운동을 구속하게 됨으로 점 측정을 하여 완벽한 절대적인 직각이 되게 데이터를 형성하게 됩니다. 네. 그 직선으로 측정하는 건 시간 때문이라 하셨는데 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만 직선으로 측정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평면을 잡을 때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세 개의 점을 찍을 수 있잖아요. 평면 자체를. 근데 여기서도 또 평면을 이용하게 되면 점을 세 개를 찍어야 되고 또 마지막까지 생각을 하시면 평면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점을 세 개 찍게 되잖아요. 여기서 세 개를 찍게 되면 옆에서 직선으로 잡았을 때 두 개만 찍어도 되고 마지막으로 점 측정으로 완벽하게 구속이 되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되게 낭비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들지만 저희가 포인트를 많이 찍으면은 더 정확해지잖아요, 값이. 네. 그럼 시간을 좀 더 들여서 더 정확한 값을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애초에 평면으로 따졌을 때 가장 최소값으로 3개를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뭐 많이 찍어도 상관은 없지만 가면서 이미 직선에서는 2번을 찍어야 여기서 완벽한 직선이 되기 때문에 많이 찍을수록 좋을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해서 잡을 필요는 없다고 드리는 겁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게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발표도 잘했고 또 질문도 많이 하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는데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 잘했어요. 또 많이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약간씩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잠깐 쉬었다가 30분에 정리를 시작할게요. 네.